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스타거즈 투나잇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소통 창구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가지 이슈를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슈 작전을 세워보면서 관련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중동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양증시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무려 20개월 만에 이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보시면 0.6% 하락하면서 2,525.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상승한 종목 대비 하락한 종목이 약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은 270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621개였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홀로 4,017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2,119억 원, 기관은 1,940억 원을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오늘 1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낙폭은 더 컸습니다. 1.64% 하락하면서 868.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한 종목이 약 4배 정도 많은 모습입니다. 상승한 종목은 338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무려 1,200개가 넘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3,687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699억 원, 기관은 1,877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꼭 짚어볼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미국과 영국이 후티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와 또 인도양을 잇는 홍해상 요충지인 아덴만을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11일부터 후티 반군이 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잇따라 공격을 했는데요. 이에 미국과 영국이 이 공습을 가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홍해 지역은 전 세계 해양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홍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이 물류 대란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운임 상승 기대감에 흥하해운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한해운, 또 HMM, 펜오션 등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향후 에너지 가격도 뛸 것이다 라는 전망에 국내 정유와 또 가스주들도 오름세였는데요. 흥그석유가 20% 넘게 급등했고요. S오일, 극동유화 등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로봇 사업에 강화에 나선 LG전자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목하는 로봇주, 과연 올해도 뜰까요? 작년 연말 로봇주는 뜨거운 상승 랠리를 펼쳤었죠. 대기업의 로봇 사업 확장 추진으로 이 상승세가 올해에도 이어질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유망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나 M&A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로봇주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CS2024에서 인수 합병과 투자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신사업인 로봇과 XR 사업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LG전자가 인수한 로보스타가 약 1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CS2024에서 열린 이 기자 간담회에서 상용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상용 로봇 봇핏은 이미 기업 간 거래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실버타운 쪽에서 걷기와 또 보행에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보티즈, 로보로보 등 관련주들이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배당 기대감에 이 보험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험주의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9.8%를 기록하고 있어서 작년 금리 하락이 시작된 이후 이 투심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하락세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또 낮아지고 있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한 주당 배당금인 이 DPS를 보수적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안정적인 DPS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보험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손해보험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하루 만에 이 국내에서는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관련주들이 하루 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승인이 됐다는 소식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이 현행법에 따라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도 금융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도 국내 가상자산의 규율과 또 미국 사례를 참고해서 판매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선 지금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 네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명식 그리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목이 메이시는데 슬픈 거 아니죠? 오늘 장이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좀 안 좋네요. 그렇죠. 오늘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네. 한 시간만 우리 스타거즈를 위해서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오늘 시장부터 좀 짚어볼 텐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눌렸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눌렸습니다. 여기에서 2차 전지주들도 하락이 나오고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많이 눌렸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 살펴보게 되면 이 870 지수, 이 위치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장 막판에 이 지점을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눌리면서 268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860포인트까지도 제 2차 지지 라인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흐름, 우리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피 시장까지 하방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짧은 종목군들 그리고 단기 추세들 상승 이후에 눌림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방이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종목별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하방이 열려있는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개별주들의 상승 흐름이 강하다는 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개별주들이 상승 이후에 급하게 밀려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번 주보다 어느 정도 더 매매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낙폭과대가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기보다는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항상 보면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월요일에 항상 플러스를 보는 종목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월요일 날 시장을 산다면 시장이 빨간불입니까? 파란불입니까? 시장이 바로 빨간불이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요. 진짜요? 8거래일 동안 코스피 하락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금요일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시장의 다음 분기를 마감을 할 때 뭐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마무리를 하시겠지만 일봉이나 월봉, 연봉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요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의 흐름이 좋았는지, 시장의 섹터가 어떤 것이 좋았는지, 그리고 시장 전체의 지수의 흐름이 어땠는지 여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오늘 상당히 눌린 이후에 크게 소폭은 회복이 됐지만 어느 정도 하방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다음 주에 노려볼 섹터, 종목군 준비를 해왔으니까 마지막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일정 중에 미국에 이제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 섹터로 묶여있는 히토루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밖에 다른 섹터 움직임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공화당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히토루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공화당 경선에서도 지금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뽑히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분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히토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짧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움직임 그리고 상승 이후에 바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염두를 두시고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보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짧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붙는 종목들, 그 장중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면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를 좀 유심히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확전 리스크 주의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후티 공습 개시 속에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관련 종목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해운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 정유주 그리고 LPG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이슈가 단기일지 중장기적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전까지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장기적이지만 이제 해소 요지는 나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홍해 쪽에 미국 쪽에서 공습을 시작했다,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이 반군들이 소탕이 되면서 쉽게 끝나고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점, 이 전쟁이 바로 확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중동 다 여타 국가라든지 이런 관련된 국가에서 추가로 이곳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확전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가자지구 전쟁 자체가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이 이슈 자체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보다는 지지 이후에 추가로 움직이는 관련주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연속성을 여쭤봤는데 어쨌든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운 관련주 계속해서 뭐 올라타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하거든요.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종목 HMM이 있죠. HMM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꾸준히 이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단순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흐름이 단기로 끝날 것
또 아니고 다음 주에 시장 흐름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이 추가로 몰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신규 접근하신다라고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시초가로 바로 접근하시기보다 여기에서 지지 나오고 여기에서 재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비중을 조절해 가시면서 신규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 보유자의 관점이라면 비중을 점점 축소해 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선박 공급 과잉 상태 해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켜봐야 할 이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추세가 선박 추세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그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이런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이슈는 있겠지만 선박 공급 과잉은 아무래도 이것이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상 운임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가진 것과 이 선박의 공급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박 공급 과잉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없겠지만 단기와 중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리가 기간을 놓고 본다면 이런 해상 운임 들썩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번 거 BDI 지수나 SCFI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 짚어봤고요. 다음 정유주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일단은 국제유가가 오늘 좀 크게 올라갔어요. 3.79% 올라갔는데 최근에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하실 건가요? 유가가 참 어렵습니다. 네. 유가 베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지금 예상을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략 비축분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 그리고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국제 패권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 기구 안에서는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굉장히 증산을 높였고 그리고 천연가스의 생산량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체크해봐야 될 사안이 있죠. 바로 셰일가스의 생산량 증가와 그리고 채산성 증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또 한 가지 또 강력한 자원이 바로 미국 내 셰일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셰일가스 보유량은 텍사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어디로 요동칠지 여부는 한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오펙 생산 기구와 미국의 이런 국제 관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네. 유가의 변동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또 이 유가에 관련해가지고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기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인플레 자극 요건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현상이 인플레 자극 여건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인플레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의 이런 총선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기치가 바로 자국 내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경제 성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지금 정책들이 먹혀 들어가는 정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 뭐 IRA 이후에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후에는 트럼프 정권의 그때 이후에 정책을 그대로 뭐 크게 변동 없이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크게 재미를 못 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공화당이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 다시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공화당이 높은 상황이죠. 지금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모두 놓고 보고 나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이 중국과 미국 정책 여부가 어떻게 바뀔지가 세계 경제 흐름, 이 시장 전체적으로 호황기가 다시 돌아올지 여부 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무역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총통 선거가 있죠. 그거 관련해서도 반도체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산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섹터죠. 그리고 수출이 한 번 있을 때마다 굉장히 큰 물량의 수출이 진행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수출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품이나 탱크나 전차 그리고 전투기까지 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품들 그리고 장비류들 유지 관리까지 우리가 사후에도 10년, 20년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또 여기에서 금전을 제공받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으로 우량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산주들의 흐름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방산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빅텍이나 스페코 그 외에 이런 드론주들 같은 이 중소형주들이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쵸. 지금의 시장의 이런 소형주들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별주 중소형주들과 같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소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는 크게 주의할 필요는 없었지만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주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전망으로 갖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조금 털어내시고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음식료 sek터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은 예전에 그 대세 상승이 진짜 일주일 넘게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오르기 전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뭐 지원 사업 쪽으로도 그랬고 그 이전에 전쟁 직후에도 굉장히 크게 터졌었죠.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3위 밀 생산국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공유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평야지대가 공습 전쟁이 일어나고 초토화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식량난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곡물 사료주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넘게 랠리가 나왔죠. 대표적인 종목이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한일사료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회사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도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고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이 충분히 보이지만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상황 흐름에 따라서 등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크게 상승 없이
가격대 정도는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꺼리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 다음 주에 접근을 한다면 사료주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저점에 있어서? 그 점도 있고 그리고 소형주가 크게 움직일 것이다. 개별주가.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다음 주 시장 흐름이 초반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테마주로 그리고 소형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쵸.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반도체주들, 2차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대형주들이 또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쪽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여기서 들어온 이후에 갭이 10%, 20%뜬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첫 번째 작전 세워보면서 해운주, 정유주, 식품 관련주, 방산주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네, 종목은 흥하해운 네. 그리고 한일사료 이 두 종목을 왜? 보시는 것을 흥하해운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 네. 너무 올라갔잖아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HMM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흥하해운인데 네. 지금 이 운임지수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운임지수에서 어떤 쪽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 3일 정도 거래량을 지켜본 이후에 여기에서 5% 이상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도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접근이 가능한 근데 위치다. 아까 보유자는 조금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중 축소는 필요합니다. 보유자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네. 이미 수익을 좀 본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보는 전략이 유효하고 신규 진입자에 있어서는 아직 신규 진입자는 그러니까 네. 월요일을 말씀을 드린 건데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이틀 정도는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은 네. 지켜보고 지지선도 확인을 해보고 네, 맞습니다. 화요일 한 오후부터는 분할 매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HMM 예로 말씀을 드릴 종목이 있는데 네. HMM을 제가 매수가를 2만 원 드렸죠. HMM이 정확히 똑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는데 그 매수가 2만 원대에서 19,500원대까지 눌린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을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단기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상승 이후에 이런 눌림목에서 크게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 3일 지켜본 이후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하해운 그리고 한일사료까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 종목, 이 두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대기업 러브콜 쏟아지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연일 또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LG전자의 로봇 기업 M&A 검토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여전히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시간의 상승 흐름을 봐도 로보티즈가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유니트론텍 6.69% 상승을 했습니다. 이 유니트론텍은 로봇주 내에서 저평가되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시간에서 또 크게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로봇주 다음 주에도 갈까? 이거거든요. 다음 주에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요? CES도 끝났는데? CES가 끝났지만 CES가 끝난 이후에도 기술력이 있는 이 기술주들은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 로봇주들은 꾸준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삼성, LG, 두산 이런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신규 대형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투자 관점에서는 정부에서의 지원, 투자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는데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 높이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의 투자 그리고 정부에서의 지원 이 두 가지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로봇주 섹터 우리가 충분히 추가로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CES 이후에도 로봇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좀 로봇주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업과의 M&A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지금 대기업과의 로봇 인수 합병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로봇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로봇주들을 하나 꼽고 가기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이 섹터 쪽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 여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로봇 섹터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이 제조용 로봇 섹터 그쵸.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섹터 이 두 가지 섹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제조용 로봇 섹터 쪽을 좀 더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용 로봇 쪽은 굉장히 미래에 유망하고 성장할 섹터다라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제조용 로봇 쪽은 지금 당장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자금력도 크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섹터다. 우리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용 로봇 섹터의 로봇주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용이요? 네. 지금 제조용이 서비스보다 좀 더 매력도가 높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 제조용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공장 쪽이나 이런 공장 지능화 그리고 자동화 쪽에 있어서 투자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로봇 산업 쪽에 정부와 기업에서 이런 로봇 사업 투자의 적극적인 부분은 이런 공장 자동화 부분이 첫 번째 움직임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LG 쪽에서는 아무래도 IoT 그리고 스마트홈 관련해서 로봇 쪽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두산 로보틱스나 그 외 대기업들에서는 이 지능형 로봇을 통해서 제조용 로봇 이쪽 부분에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산업 전반적인 자동화 부분에 더 큰 메리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큰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로봇주들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CES랑 겹쳐서 AI에 접목된 로봇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서비스용도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가 재료가 더 신선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미래에는 서비스용 로봇 쪽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대기업에서 지원이 나오고 접근이 나온다라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 제조 쪽이니까. 쪽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분 투자 M&A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네. 이 서비스용 로봇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당장 지분 투자 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두고 본다면 네. 많이 투자를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쵸. 지금 당장 매출을 가져갈 수 있고 순이익이 맞아요, 늘어난다라고 맞아요. 네. 한다면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사, 로봇 제조사 중에서도 이런 제조용 로봇 섹터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조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좀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곳은 제조 쪽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 내에서도 제조용 로봇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종목 들어볼까요? 네, 종목은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자동화 설비 주력 쪽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LG전자도 지분을 인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성이 또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로보스타 등락률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등락률이 심했죠. 이런 등락률이 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보다도 거래대금을 봐야 됩니다. 아, 거래대금. 네, 거래대금이 평소 거래대금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이후에는 우리가 지지되는 여부를 살펴본 이후에 추가로 또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할 때는 거래대금을 체크를 해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가격 조정이 짧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손절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기간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기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이후에 지지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등락률이 심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살펴볼 때 이 거래 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작전명 바로 고배당주 너로 정했다입니다. 바로 보험주,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가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배당 기대감 등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도 지금 시점에서 손해보험, 보험 관련주들 굉장히 유망하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보험주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금융주, 뭐 은행주나 이런 보험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대해 볼 만한 점은 향후 안정적인 DPS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체크 포인트를 하나 보니까 예상되는 주주 환원 규모가 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주 환원 규모 같은 경우에 지금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구간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실적과 손해율 그리고 상승 보유 자산과 평가 손실 반영 등 이것들을 봤을 때는 기대치가 6%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들을 노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주들 위주 그리고 배당주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매출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배당주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 상반기 하반기에는 배당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이야기에 3분기까지 또 이 보험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4분기에는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바로 그 금리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어제였나요? 한은 총재가 한 6개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금리 하락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보험주들이 그걸 호재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 이렇게 하락했던 이슈가 금리 네. 이슈였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의 금리 동결 여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보험주들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네, 보험주 내에서도 이렇게 배당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관련 종목은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작전명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밀고 당기기인데요.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막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단기 악재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슈거리를 봐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내에서는 현물 ETF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네. 이슈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가 단기로 끝날 것인지 장기로 갈 것인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악재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하지만 여기서 왜 지켜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해외의 뭐 블랙록이나 다른 기타 이런 코인 관련 회사들이 또 미국 증시에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뭐 8%에서 10%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외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려면 여기에서 ETF 승인 이후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비트코인 가격대 지금 뭐 6,300만 원, 6,4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얼마나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7천만 원, 8천만 원대까지 상승이 추가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런 거래대금 증가는 우리가 예측된 부분이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거래대금이 증가되면서 이 코인 시장에 호황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코인 가격대도 단기,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로 이런 종목군들 관련해서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단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는지 여부, 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호황 여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금융당국의 조치 때문에 거래 준비했던 증권사들 부랴부랴 매매를 중단했고요. 또 그간 거래가 가능했던 ETF 상품들도 모두 막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변동되지 않는 한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은 상승을 보이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진짜요? 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네. 네. 그 이유는 이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혔지만 하지만 지금 전세적으로 현물 ETF가 활성화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현물 ETF가 활성화되면서 이 제도권으로 이 선물 ETF는 이전에 이 됐었지만 네. 현물 ETF는 이번이 최초기 때문에 이 점이 어느 정도 시장의 거래량을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지금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더 늘어나면서 코인 가격도 상승이 견인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국내 증시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 전체의 자금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ETF에 금액이 집중된다, 이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증시의 자금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지금의 단기 이 중소형주들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이어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과거에 보였던 호황기 그때처럼의 상승이 보여진다면 관련 종목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네 번째 작전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종목은 하나투자증권, 서울옥션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종목이 오늘 시장은 뭐 어제 시장 굉장히 큰 상승이 오늘 시장 눌렸는데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가격의 재차 상승 그리고 해외 현물 ETF 가격과 거래량이 활성화가 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서울옥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또한 다음 주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체크해보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별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장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월요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송가람 매니저 포트 내에는 한 종목이 있죠. HMM. 편입을 했었습니다. 매수가는 2650원이었고요. 수익률은 2.66% 최고가 기준으로 보여줬습니다. 최고가가 21,200원이었네요. 관련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HMM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 중에서도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크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그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 그리고 해운주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이슈, 리스크들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손절가 18,000원대 여기에서 거래대금 크게 나오면서 이탈 나오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를 보신다면 큰 리스크 없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절가 그 라인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다음 주 편입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DNC 미디어는 이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웹소설 그리고 웹툰 전문 공급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하고 여기에 출판 유통까지 함께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웹소설 그리고 콘텐츠까지 2차 가공해서 자회사로 DNC 웹툰, 비즈 그리고 더코믹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웹툰 회사들 중에서도 자체 플랫폼 그리고 공급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웹툰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죠. 네.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어제 눌림 이후에 이 눌림 흐름을 전부 다 만회하면서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웹툰 기업은 시장, 산업 규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IP 쪽도 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라마, 영화 그 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2차 판권으로 확대가 추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웹툰 시장도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매수가는 33,000원. 지금 종가보다 살짝 낮게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 매수가는 33,000원,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해 줬습니다. 다음 송가람 매니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이 송가람 밴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밴드에 오셔서 이 다음 주 개별 섹터 흐름 체크를 해보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